안녕하세요. 행공신TV입니다. 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서울대 간아이 융합교육 안 한 이유입니다. 네, 네 가지 내용을 담았습니다. 융합이란 뭔지, 왜 융합을 강조하는지, 융합이 쉬운지, 그리고 융합교육을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융합이란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2015 개정, 우리나라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의 인재상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과학자입니다. 자, 과학자, 이과, 인문서양, 문과, 문이과 다. 네, 이겁니다. 그래서 융합은 뭐 문과, 이과 구분하는 것도 아니고 뭐 과학, 사회 구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영역 구분하지 말고 그냥 다 잘해라. 다 잘해라. 아무튼 그런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애플의 스티브 잡스. 네, 이분을 거론하는 게 이분이 이제 철학을 전공을 했다고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애플의 대표적인 결과적인 상품이 뭐죠? 아이폰. 네, 그러니까 IT 이과 쪽이죠. 네, 철학 공부하신 분이 네, IT에 그다음에 이제 애플의 이제 아이폰에는 인문학을 담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IT 문과, 이과. 네. 근데 인문학을 담아서 만든 결과물이 아이폰. 네. 누구? 스티브 잡스. 뭐 이런 식인 거죠. 네. 그래서 문과, 이과 결합. 뭐 이런 거. 네. 이걸 이제 융합이라고, 융합의 이제 대표적인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본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발음이. 네. 이분도 이분 어마무시한 융합형 인재이신 분이죠. 네. 너무 유명하죠. 그 모나리자라는 네, 그 그림. 네. 너무나도 유명한 저는 봤습니다. 유럽에 갔을 때. 네. 가장 소매치기가 많은 곳이에요, 거기가. 네. 그 그림이 요만해요. 네. 근데 어쨌든 그다음에 그 최후의 만찬. 네. 이런 그림을 그리신 그 뭡니까? 엄청난 화가, 예술. 네. 그런데 인체 해부 막 이런 의학, 그다음에 뭐 기계공학 막 이런 네. 문이과를 넘나드는 분. 네. 그래서 대표적인 분. 네. 이분이죠. 자, 그러면 융합은 대충 뭔지 뭐 대충 감이 오시죠? 자, 왜 융합을 강조하나? 간단합니다. 네. 그냥 4차 산업혁명 미래사회 또 여기 나옵니다. 다 걸려요. 4차 산업혁명 미래사회. 제가 뭐 책에다, 그다음에 강의에다가 뭐 블로그 포스팅 할 때마다 계속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짚고 넘어가잖아요. 네, 어쨌든 이게 사실이니까.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우리도 살아갈 4차 산업혁명 미래사회는 어떤 사회? 뭐 이런 사회. 네, 데이터 사회, 네, 문이과 구분하지 않는 사회. 네, 그래서 이제 문이과 통합시켜 버린 거죠. 우리나라 이제 교육 과정에서 문이과를 통합시켜 버렸던 거고, 이제 융합형 인재를 강조를 했던 거죠. 이제 융합을 하지 못하면, 융합적 사고를 하지 못하면 뭐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막 그런 식으로까지 막 강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따져보자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이제 그 오늘 영상의 제목이 뭐냐면 서울대 가나이 왜 융합교육 안 했나 이거거든요. 아니 이렇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서울대 갔다는 얘기 공부 잘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했거든요. 자, 왜 그랬냐는 거죠. 도대체 왜? 초등 시기 때 안 했습니다. 뭐 중고등 때는 바빠서 못 했고 초등 때는 안 했습니다. 네. 이유는 또 바빠서입니다. 바빠서인데 아니 근데 엄청나게 중요하다면 1순위에 놓고서 바쁘더라도 해야 되겠죠. 최일 1순위에 놓아야겠죠. 근데 안 했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융합이 쉽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네,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문이과 통합하고 영역을 넘나들면서 막 그런, 만약에 쉽다면 다 스티브 잡스처럼 했겠죠. 만약에 쉽다면. 근데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대단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융합이 되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렵다는 얘기는 뭐죠? 빨리 하면 안 된다. 네. 먼저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계속 강조합니다. 각 과목 공부부터 제대로 해야 돼요. 각 과목 공부부터 제대로.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각 과목 공부를 제대로 한다는 얘기가 이미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제대로 한다는 게 이미 문과, 이과 구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네. 사회 내용 할 때 과학적인 생각도 하고 과학적 컨텐츠도 들어가는 거고요. 과학 공부할 때 사회와 연관해서도 또 뭐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대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융합스럽게 하는 거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융합을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각 과목 공부 제대로 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통합스럽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자, 여기까지 돼야지 그래야지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뭐 이런 것도 돼요. 자, 이런 거 없는 상태에서 그냥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천재. 천재는 돼요. 천재는. 하지만 천재 아닌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훨씬 많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창의적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돼야 돼요. 자, 이게 돼야지 그다음에 좀 창의적 사고도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융합 교육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의 초등 때 융합 교육 안 한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여기에 먼저 집중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각 과목 공부 제대로 하기도 바빠요. 네, 바쁩니다. 게다가 지금 수학 선행까지 해야 돼요. 지극히 현실적인 걸로. 네.
네. 그래서 제대로 하기도 바쁘고 그다음에 융합이 성적을 또 좌우하지도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냥 정말 대놓고 얘기를 했을 때 융합적 사고를 못하면 성적이 잘 안 나오냐?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대학 입시에도 큰 영향을 주지도 않아요. 네. 대학 입시에 큰 영향을 주면 난리가 날 겁니다. 네. 그리고 뭐 꼭 대학이 전부는 아니죠. 성적이 전부는 아니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융합 잘하려면 일단 기초가 탄탄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론은 뭐냐면 융합 교육을 안 했지만 융합 교육 대비가 됐어요. 자, 융합 교육을 하지 않고 지극히 현실적인 대비를 했지만 그게 융합의 기초를 마련해 주는 방법을 했던 거죠. 그게 뭐 각 과목 공부 제대로. 네. 그래서 저는 초등학부모님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려요. 융합 서두르지 마세요. 그거보다는 당장 지극히 현실적으로 1 순위인 각 과목 공부 제대로부터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네. 그리고 각 과목 공부 제대로 하려면 시기별로 1 순위가 뭔지 2 순위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만약에 3 학년 1 학기다. 그러면 요거 보시고요. 4 학년 1 학기다. 그럼 요 영상 보세요. 제가 1 순위, 2 순위 다 정리해 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럼 각 과목 공부 제대로 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그거는 과목마다 자세히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뭐 짧은 뭐 유튜브 영상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12 가지 주제의 강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 블로그에다 일정 올리니까 챙겨서 꼭 들어보세요. 특히 5 세, 6 세, 7세 1, 2, 3 학년 부모님, 5 세, 6 세, 7세 초등 1, 2, 3 학년 부모님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서울대가 나의 융합교육 안 한 이유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